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오늘도 참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그것도 반도체에서도 뭐 반도체 다 떨어졌는데 HBM 위주로 막 10%씩 떨어지는 종목들도 좀 속출했습니다. 기회인가요? 기회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반도체는 사실 단타 섹터가 아니잖아요. 네. 좀 멀리 보면 내년도에는 지금은 공급 과잉이고 이렇게 업황 안 좋고 언제 디램 가격 반등할지 요원하고 막 4분기 회복해서 막 내년으로 이연될 것 같고 이러는데 내년도 시점에서 바라보면 상당한 좀 쇼티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그건 이제 중국 가동률 올라가거나 IT 디바이스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멀리 보면 매수 기회가 아닐까. 네. 라고 좀 생각은 해봅니다. 그게 이제 한 6개월이면 될 것 같은데 1년 되면 이제 사람 환장 미지고 환장 팔딱대고 엉덩이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한 분기 한 분기 이게 업황 반등 시기가 딜레이 될수록 늘어지고 있어요. 네.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데 원래 그게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참 인내 많이 하십니까? 저요? 네. 인내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발적으로 아니면 타발적으로?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진짜 살이 만드는 과정이죠. 투자가 살이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인내 없이 막 사면 오르고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네. 다 인내가 따라야죠. 그렇죠. 네, 오늘 코스피는 1%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0.86%. 그래서 둘 다 골고루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가 오늘 코스피에서 4천억 가까이 매수했어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샀던 것 같고요. 네. 외국인은 3,6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만 1,100억 정도 매도했어요. 많이 팔았네요. 네,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AMD,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한 3% 빠지면서 대부분 좀 팔았는데 오늘도 대만도 한 1.3% 하락했거든요. TSMC가 빠졌겠지. 그렇겠죠. 반도체 장비주들은 많이 빠지면서 오늘 그냥 반도체 다 팔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TSMC가 저래버리면 TSMC가 거래하는 모든 팹리스 업체들은 악재인 거고 일단은 그게 AMD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애플이 됐든 누군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네. 예, 오늘 업종별로는 철강금속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이 15%, 포스코 홀딩스가 3%. 요즘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현대 BNG 스틸은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SK 오션플랜트, 조일알미늄, 삼화알미늄, TCC 스틸, 2차 전지하고 좀 엮여 있는 그런 회사들 한 2% 내외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이제 많이 빠진 다음에는 근데 더 이상 이렇게 많이 빠지는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골고루 이제 반등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들도 좀 보입니다. 코스모 신세호제 같은 거 오늘 9% 이상 반등을 했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도 두 번째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태경BK, 성신양회, IS동서, 아세아시멘트, 한일시멘트, 쌍용 CNE 다 1에서 4% 많이 올랐는데요. 시멘트주도 오늘 좀 반등을 했고요. 섬유유보 섹터에서도 FNF가 1.7% 반등했습니다. 오늘 또 중국 소비주들도 좋았어요. 예. 전통적인 뻔한 화장품주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여행주도 오르고 이렇게 롯데 관광개발 이런 것도 오르고 했는데 요새 VT라는 화장품 업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본에서 리드샷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게 모멘텀이 계속 있어요. 예. 요즘에 중국 소비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중국 소비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내방을 했을 때 곁다리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누가 만드는데 VT는? 네? VT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예. 상장돼 있어요? 나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죠. 네, 상장돼 있습니다. 네. 요새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서 매진되고 한국에서도 올리브영 내년도에 이제 들어온다 그러고. 공부가 부족하네. 나는 그 ODM 회사까지만 커버를 했었는데. 요즘 굉장히 핫한 종목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늘 화학 섹터에서도 코스모 신소재가 9.5% 상승했고요. AVCNC 7%대, SK이노베이션은 3% 상승했습니다. 네, 토니모리, 코스모 화학, 금양, 코스모엑스, 한국콜마 다 1에서 2, 3% 정도 다 상승을 했고요. 전기전자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해성DS가 5%대 하락, 대덕전자 3% 하락,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8%, 2.5%씩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삼성전자 2.5%씩 변동하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 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6%가 오르고 나서 계속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계속 힘이 없네요. 예. 네, 오늘 좀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서도 네이버가 3.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삼성 SDS도
잘 가던 회사인데 오늘 3.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보험 섹터도 잘 가다가 오늘은 좀 하락을 했고요. 1%대 하락했고. 어떤 거는 상한가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보험주가요? 네. 어떤 거예요? 좀 작은 회사였는데 작은 보험회사가 상한가 가서 깜짝 놀랐었어요. 못 봤네요, 저는. 그거 다 빠졌나?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SL, 서현이화, 화신, 덕양산업 이런 데 4%대씩 하락을 했고요. 현대차도 0.6% 하락, 기아도 0.8%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국내 자동차도 코로나 이후에 반도체 쇼티지 구간에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었는데 최근에는 가격도 국내 내연기관 차들도 가격을 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요 둔화가 좀 생각보다는 좀 큰 것 같아요. 금리 상승이 제일 큰 문제죠. 롯데손보네요. 롯데손보 상한가. 롯데손보 상한가 같나요? 네. 롯데손보는 인수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저기 회사가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TSMC가 오늘 납품 연기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주말에 알려지면서 이게 오늘 반도체 급락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5일에 로이터 통신에서 TSMC가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에 납품 연기를 요청했다. 예,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한번 재확인해 준 것 같아요. 네, AI 수요가 물론 많지만 휴대폰, 노트북, 자동차 칩 등 다른 부분의 둔화를 완전히 만회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데 이게 요 일주일 전에 ASML 대표가 대담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납품 지원을 요청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오전에 그거는 애플과 연계된 거일 수밖에 없고 TSMC에서 ASML 장비 쓴 라인은 뭐 거의 뻔하니 그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추정을 했던 건데요. 다른 건 그냥 다 빠졌네. 애플이 생각보다 네.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걸까요? 애플은요, 우리 같은 선진국에서는 전혀 이거가 감이 안 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팔리는 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고객이 다음번 더 상급 모델로 넘어가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중국에서의 총 판매량 증가율이 꺾일 것이냐 안 꺾일 것이냐, 이 부분이 꺾이면 어느 정도 꺾일 것이냐, 그냥 플랫하게 꺾일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우하향해서 진짜 꺾일 것이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영수 대표와의 대담이 또 나갈 건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개인적인 의견,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니까 개인적인 의견 물어봤는데 화웨이의 메이트 60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요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상하느냐. 근데 한 500만 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낮게 보네요. 보통 한 1,500만 대까지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1,500만 500만 대면 거의 뭐 없는 거 아닌가요? 1,500만 대면 굉장히 전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AP를 못 만들 거라고 보는 입장은 500만 대도 힘들 거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AP 조달이 안 될 것이다. 개수를 못 만들어낼 것이다. 수율이 상당히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율이 50% 월등히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 정도 못 만든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와 그렇게 안 됐을 경우 시나리오가 여러 개로 갈리는데 그 애국 소비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율이 받쳐주면 이거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 거고, 수율이 안 높다면 뭐 당연히 그냥 아무 이상 없었든지 그냥 쭉 갈 거예요, 애플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3분기 후반과 4분기에 걸쳐서 진짜 재미난 IT 쪽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만약에 애플 쪽에 좀 더 타격이 있다는 이슈일지 아니면 뭐 반도체의 기존 뭐 PC나 이런 스마트폰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후자 때문이라면 멀리 봤을 때는 좀 기회가 아닌가. 내년도 반도체 쇼티지 구간이 온다면 내년도에는 아마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사람이 유리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남은 연말까지 반도체가 조정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아직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조정이 오면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직도 그렇죠? 좀 높은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PBR도. 네.
근데 이제 오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이제 증권사들은 다 반도체 매수해라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오늘 일단 한화투자증권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라는 의견을 좀 냈습니다. 이때까지 상반기에는 좀 종목 장세가 많이 강했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컨센이 6천억까지 빠지면서 이 정도로 이익 컨센이 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가 비실비실할 것이고,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게 비실하면 다른 종목들로밖에 플레이할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 네. 매도하고. 그래서 종목 장세가 좀 많이 펼쳐졌는데 이제는 반대 구간이다. 그래서 종목 장세는 끝났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컨센서스가 많이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이제 3분기 기업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5개 분기 만에 전년 대비 증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8월 이후부터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은 좀 꺾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컨센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은 3분기에 50.8조에서 49.8조로 한 1조 원 정도 좀 내려갔고요. 4분기는 49.5조에서 48.1조로 한 1조 4천억 정도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컨센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3분기 8.4조에서 8.6조로 2천억 정도 상향이 되고 있고, 4분기는 4.3조에서 4.4조로 1,000억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삼성전자가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삼성전자 컨센이 올라가는데 코스피 전체 컨센이 떨어진다. 이 말은 삼성전자를 뺀 뭐 반도체 이외의 나머지 업종은 굉장히 좀 컨센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좀 외국인 순매수가 쏠리면서 10월 달에는 연중 고점을 코스피가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한화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다올 투자도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4번째 빅사이클을 전망을 한다고 하네요. 반도체 빅사이클은 13년, 17년, 20년 이렇게 3차례 있었는데 각각 한 5개에서 9개 정도 분기 연속으로 ASP 상승이 잇따랐습니다. 요거를 이제 빅사이클이라고 칭하는데 이번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올해 2분기부터 내년도 4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4번째 빅사이클이 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첫 번째로는 AI 수요가 지속되면서 DDR5나 HBM의 가격 프리미엄이 ASP의 조기 반등을 좀 이끌고 있고, 이는 24년도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AI 수요는 계속 24년도까지 빵빵할 거라는 거죠. 지금 뭐 전망으로 봐도 거의 뭐 더블 가까이 증가를 하고, 뭐 내년도에 거의 뭐 90%대 HBM 수요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 50%대 증가를 하는 걸로 지금 전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제품 그리고 DDR4나 낸드 이쪽은 또 수요가 생각보다 회복은 느린데 강력한 감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 대비 상대적인 수요, 요거는 1분기에 88.6%, 그러니까 수요를 공급이 한 88.6% 정도 커버를 할 것이다. 공급이 100이면 수요가 88.6 정도이고 2분기에는 95.2까지 수요가 좀 올라올 것이다. 역시나 그래도 수요가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1분기를 기점으로 좀 상대적인 수요는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엇갈리면 내년도 많이 엇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지금 이익 전망치가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300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올해 대비 막 50% 이상 영업이익 증액을 예상하는데 대부분 다 반도체에서 예상하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안 맞으면은 내년 1분기에 진짜 한국 시장은 실적 대비 주가가 굉장히 크게 얻어맞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대로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기대치만 높아 있는 걸 수 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윤주 그룹장님과 뭐 신종호 센터장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4, 4분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점검이 가능하지 않을까? 당연히 올라오겠죠? 예. 이 개선세가 빠르게 올라온다면 내년까지 기대를 해보는데, 안 올라오면은, 이거 뭐, 내년도 이거 잘못했다. 라는 거를 4, 4분기 중에 우리가 깨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 오늘 좋았는데요. 8월달 중국인 관광객 이제 내방 데이터가 나왔는데 8월에 29만 1,000명 나왔습니다. 네. 7월달에 23만 9천 명이어서 전월 대비해서는 22% 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전년 대비로는 860%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19년 8월 대비해서는 여전히 50% 수준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하나증권에서
최선호주로 VT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인에만 의존하는 상품보다 중국인이 하나의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좀 이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요 제품이 리들샷이라는 건데 마이크로 사이즈의 시카리들이라는 자연 유래 성분이 피부를 자극해서 흡수 개선 그리고 뭐 피부 재생 효과를 지닌 제품이래요. 이거는 실제로 바르면 약간 따끈따끈한 느낌이 든대요. 네. 네, 약간 마이크로 그 바늘 같은 게 약간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바르는 피부 미용기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출시를 했는데 온라인에서 막 완판되고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일본 오프라인이랑 뭐 홈쇼핑도 진출을 한다고 하고 내년도에는 뭐 국내 뭐 H&B 입점하고 추가로 중국인이 방한하면 또 요거 많이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많이 부족합니다. 일본 수요도 따라가기 벅찬데 지금 뭐 내년에 국내 뭐 중국 이런 거 수요 대비하려면 캐파 확장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분기 월 생산량에서 한 4분기에는 한 2배 정도 늘려서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캐파 확대가 그대로 매출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이게 아주 좋은 시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에서 롯데건강개발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실적 레버리지가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중국 단체 건강 재개가 만약에 없어도 3분기부터는 흑자전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레버리지 구간에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네. 한국 비자 발급하는데 실제 중국에서 한 10영업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좀 번거로운 상황이라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 제주 드림타워의 수혜가 클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투숙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초에 제주 드림타워 외국인 투숙률이 10%대였다가 8월에는 60%까지 올라왔습니다. 객실 점유율도 80에서 90% 차고 있으니까 굉장히 영업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인 없이도 다른 외국인들로도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까지 업그레이드 되면 영업 레버리지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뭐 리스크도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2260억 정도 규모가 있어서 시총이 1조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대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최근에 발행한 시비는 이자율이 8%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자 부담을 물론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좀 전환 물량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더 네이처홀딩스 여기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중국에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달에 베이징 팝업 스토어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정식 매장을 냈습니다. 9월 9일에 난징에 처음 매장을 냈고 하반기에도 뭐 상하이, 베이징 포함해서 7개 점포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략이 프리미엄 전략이에요. 국내보다 제품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노세일 정책을 고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하는데 조금 약간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제 LG생활건강 느낌이 조금 들긴 해요. 물론 FNF처럼 MLB처럼 고가 전략해서 뭐 성공하면 좋겠지만 조금 이제 전략이 요즘 통하는 전략은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화장품도 세일해서 망했어요. 세일에서 망했다고요? 2020년에 세일해서 망했습니다. 브랜드가 완전히 훼손됐어요. 예. 근데 이제 한국 제품이 예전에는 이제 뭐 LG생건도 유럽 제품보다 더 비싸게 고가 타겟팅을 해가지고 비싸게 내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줬었는데 사드 이후에는 한국 제품을 그렇게 프리미엄을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중저가 브랜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디즈니 브랜드예요. 네이처홀딩스는 네. 네. 지오그래픽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디즈니지 더 네이처 게 아니죠. 그러네요. 한국 제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거 속여야지. 네, 필라처럼. 네, 소개하죠. 네, 소개해야 됩니다. 필라도 요즘에 뭐 안타스포츠랑 같이 굉장히 네.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유럽 제품인 줄 알고 사나 봐요. 네, 디즈니. 뭔가 있어. 내셔널 뭔가 ESG 느낌 나지 않아요? 뭔가? ESG 느낌? 네, 뭔가 있잖아요. 자연 정글 생각나고, 자연적 표범 뛰어다니는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어쨌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이폰 15가 굉장히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았었죠. 중국에서 뭐 공무원들 쓰지 말라고 하고 뭐 화웨이 메이트 60도 인기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사전 예약 판매를 했을 때는 생각보다 좀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는 네. 반응입니다. 일단 티몰에서 17일 날 아이폰 15 예약 판매가 시작됐는데 1분 만에 프로와 프로맥스 기종이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애플스토어 홈페이지도 10분 만에 다운됐고 30분 만에 모든 물량 다 팔렸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뭐 물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30분
그 한 9차례 걸쳐서 물량을 계속 보충을 했대요. 그런데도 프로맥스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많이 팔렸다라고 하고요. 징둥에서는 이제 아이폰 15 시리즈 예약 수가 14 시리즈 대비 모델별로 다 한 2배 이상씩 급증을 했다고 하네요. 프로맥스는 92만 건 예약이 들어왔는데 지난 14 버전은 44만 건이었고요. 이게 뭐 2배 이상 늘었네요. 프로도 77만 건 나왔는데 지난번 거는 58만 건, 2배 조금 안 되게 늘었고, 뭐 플러스도 17만 건, 지난번에는 8만 건이었고, 기본형은 40만 건, 지난번에는 17만 건이었고, 대부분 모델에서 뭐 2배 가까운 숫자로 좀 늘어나고 있고, 요거는 근데 징둥이 좀 한정적인 얘기 같아요. 거밍치가 이제 한 코멘트를 보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일단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수요는 작년보다 약하다고 합니다. 다만 프로맥스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프로 수요가 조금 프로맥스 쪽으로 옮겨진 게 아닐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카메라 개선이 확실하게 맥스 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로 쪽에서의 개선보다는 맥스 쪽의 개선이 훨씬 더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프로맥스가 많이 가벼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죠. 네, 네. 프로맥스 엄청 무겁더라고요. 14 보니까. 아, 네. 네. 거기서 좀 많이 가벼워진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프로맥스의 대기 기간이 타 모델 대비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조금 공급 차질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 양산 일정이 좀 늦어지면서 뭐 생산 문제도 좀 발생한 영향도 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로 알려진 것처럼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 이건 뭐 몇십만 대, 몇백만 대까지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가는 거라서. 네. 예를 들어서 저거 12 모델 쓰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이제 15 나오니까 바꾸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13도 있을 거고, 14도 있을 테니까. 처음은 일단 그걸로 봐야 되고요. 확실히 이제 조금 이따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기존 사용자들은 더 강하게 사용하는 거는 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중국 부자들은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원래 쓰고 있었고 본토보다 홍콩과 싱가포르 가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더 그럴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대중적인 숫자 싸움이 나올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뭐 사전 예약자는 애플 팬들이 많이 사용을 먼저 할 거니까 네. 뭐 화웨이 쓰던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올지 이런 거는 좀 더 판매량을 데이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